어디 보자. 오늘은 뭘 입고 나갈까? 보관해놨던 겨울옷들을 뒤져보는 순간 따뜻한 패딩? 그때 솜이 다 눌렸어. 냅수 있는 가죽옷? 아유 이것도 왜 이래? 겨울옷 관리가 잘안돼 도저히 입을 만한 게 없다고요? 어떻게 관리할지 걱정이시라고요? 비닐 커버에 씌워서 이렇게 보관해요. 그때그때 세탁소에다 맡기죠 뭐. 스키복이나 등산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소재에 따라 겨울옷 올바른 관리와 보관법 따로 있다. 어려운 경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문가에게 맡길 수도 없는 일. 집에서 저렴하게 손질하는 방법은 물론 기능성 의료인 겨울 운동복 세탁하는 방법까지. 올겨울 입었던 옷을 항상 새 옷처럼 입자. 겨울옷 관리법 총집합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네, 항상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 이영호 아나운서. 네. 겨울에 모지 코트도 입고 가끔 이제 패딩 잠바 입는 거 봤는데 네. 그 나중에 관리 어떡하세요? 세탁 같은 거. 관리요? 네. 아주 그냥 잘게 접어서 네. 예, 잘 접어서 세탁소에 고이 보내드리죠. 근데 요즘은 뭐 좀 경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세탁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그 세탁 비용 만만치 않다고 돈 조금 아껴보려다가 제 옷이 지금 딸이 입고 있잖아요. 줄어서 확 줄어가지고. 그래서 늘 겨울옷 보면 그 왜 세탁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잖아요. 그거 네. 보면서도 손 세탁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해볼까? 뭐 늘 고민하면서 아까우니까, 네. 세탁소 보내긴 하는데 그게 과연 옳은 건지. 그래도 집에서 빠는 게 조금 더 깨끗하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좀 들 때도 있고 그래요. 맞아요. 예. 맞아요. 집에서 빨면은 더 깨끗할 것 같고, 근데 또 잘못해서 망쳐질 수 있는 거면 또 세탁소에 보내는 게 맞고, 망했다 할 수도 있거든요.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오늘 저희가요, 이 모지코트에 이제 얼룩 묻은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아유, 이런 뭐- 거 집에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 드셨어요? 이거 입고. 아, 이거 제 거 아니고요. 제 거 지금 갖고 왔어요. 네. 그리고 잘못 빨아가지고 크기가 변형된 카디건 이런 거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카디건. 예. 그리고 보풀난 옷들 보풀 제거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예. 이명환 의원님, 예. 이거요, 정말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없습니다. 네. 네. 흔히 쓰시는 가정에 쓰시는 중성세제라든지 아니면 식초, 네. 아니면 페트병, 네. 아니면 이렇게 자 네. 또는 면도기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그래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거의 다 기대해 집에서 보겠습니다. 보던 것들이에요. 다른 건 예. 이해되는데 면도기하고 자는 일단 굉장히 특이한데 저걸로 뭘 하실지 좀 이따 여러분들 다 기대해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아까 제 코트 아까 얼룩 묻은 거 봤잖아요. 네. 아마 저게 가장 많이 겪는 맞아요. 일인 것 같아요. 그거 제거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여기에 예. 김치 국물인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많이 거의 그런 것 묻어있네요. 같아요. 예. 예. 매운탕 같은 묻은 거 지가 같아요. 한 하루 이틀 됐는데 예. 이럴 때 씌울 때는 이 부위에 스프레이로 네. 물러서 아, 그냥 물이에요? 예, 스프레이를 먼저 한번 뿌려주시고 오. 네. 겁나서 예. 뭐 하기가. 예. 그리고 요 깨끗한 물에다가 물로. 네. 중성세제, 가정에서 많이 쓰는 중성세제 있죠. 우리 예. 일반 쓰는 세제를 중성세제라고 하는 건가요? 가정 주방세제 있죠. 주방세제. 예, 주방세제가 네. 중성세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은 의료용으로 네. 그 팔기도 중성세제가 하고. 많이 나옵니다. 예. 중성세제를 한두 방울 넣고 네. 저어주세요. 물은 그 양은 한 컵 정도 양인 것 같은데요. 예, 물이 200cc 한 컵, 정도. 200cc 한 컵에다가 우유 한 잔 한 정도. 잔 정도에다가 중성세제 이제 그 주방 세제를 조금만 몇 중성세제를 한두 방울만. 방울 정도 넣고 지금 적고 의료용 있어요. 중성세제 요즘 또 많이 이제 따뜻한 판매하니까요. 수축 방지가 많이 돼 있죠. 의료용 수축.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세제는 염기성이라고 봐야 예. 맞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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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네. 깨끗한 타올에 네. 물을 묻혀서 꼭 짜주시고 예. 이거를 톡톡 두드리면서 아, 조금 전에 중성세제 묻힌 거를.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닦아주세요. 아, 닦이네요. 조금씩. 예. 네. 없어지고 있어요. 예. 네. 아, 지금 그 왼손을 조금만 예. 보이게. 예. 이제 거의 다 사라졌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깨끗한 물을 한번 더 뿌려주시고 네. 그냥 맹물이죠. 예. 예. 스프레이를 뿌리면 될 걸 저는 수돗물에다가 이렇게 약간 흐르는 물에 됐는데.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젖잖아요. 예.
흠뻑 이렇게 다 젖기 때문에 다시 또 말리고. 그러니까 조금 좋네요. 강하게 묻은 애들은 좀 오래 버티고요. 이렇게 다 빠졌죠. 거기 뭐 좀 붉은색 보이시죠? 네, 쪽쪽 여기다가 그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지금 여기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네. 헹궈줘야 되는데 여기 혹시나 네. 음식물이 다 없어지지 않고 색상이 좀 남아있다든지 네. 이럴 때는 또 깨끗한 물에다가 네. 식초를 네. 한두 방울. 식초를. 이 탄닌계 얼룩들은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네. 저어주세요. 맑은 물에다가 식초. 그렇죠. 네. 헹군다는 개념으로. 우리 왜 린스하듯이 우리 머리도 헹굴 때 식초 넣으면 부드럽거든요. 린스한 네.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아마 있나 봐요. 예. 저 너무 똑똑하지요. 예. 이렇게 하고 별로 반응도 없으시고. 네. 또 비슷한 방법으로 예. 또 하는 거네요. 닦아주면은 마무리를 이런 요리 식으로. 해주시고 네. 깨끗한 타올로 다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살살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너무 세게 하면 안 깨끗해졌어요. 되죠. 요 조금 더 시간이 있어서 정확하게 했으면 조금 더 많이 사라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네. 없어졌죠. 그죠? 언뜻 보기에는 아주 네. 깨끗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오염물 묻자마자 빠른 시간 빨리 안에 하는 게 낫겠죠. 하는 게 제일 난 거죠. 오염물이 묻고 난 다음에 예.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얼룩이 제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가급적이면 얼룩이 묻혔더니 묻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제거를 해주시면 이 방법이 되고 네. 그리고 오래됐을 때는 세탁소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이 순모 제품 같은 경우에 좀 빨아주면 처음 같지 않고 이렇게 윤택이 없어진다, 광택이 좀 없어져서 맞아요. 애가 좀 후질근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가정에서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세제들 있죠. 네. 이런 세제들로 자주 세탁을 하시게 되면은 이 광택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집니다. 일반 세제로서는. 하지만 순모라든지 쇠타 종류들은 수축 방지가 들어있는 네. 전용 세제가 있습니다. 그 세제를 이용해서 세탁을 해주시면은 예. 오랫동안 광택도 살아나고 네. 그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헹굴 때 네.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네.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헹궈주시면 광택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헹굴 때 올리브 기름이나 식초를 이용하면 네,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또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저는 그래서 빨리 열심히 하시겠네요. 오늘 예, 안 그래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네. 오늘 방청객 여러분 보니까 오늘 눈이 더 바짝바짝한 게 왜냐하면 오늘 그 세탁비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말 나온 김에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궁금한 분 점이 있으신 분, 예, 앞에 나오신 분, 저희가 좀 네. 부탁을 드렸는데 미리 또 궁금한 걸 준비해 오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제 옷인데요. 예. 그 입고 세탁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원래대로 복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한번 이렇게 보여주죠. 어떤 종류 옷인가요? 가디건인데. 카디건 종류 같은데요. 예. 지금 입으신 가디건에 비해서 약간 작아 보여요, 품이. 네. 그러니까요. 제가 예. 좀 가지고 와서 강미아 씨가 그러면은- 받아서 네. 우리 가지고 저기 와서. 위원님께 맡겨서 한번 근데 이거 어떻게 늘리고 할지 줄리고 하는 건 저기 마술 아닙니까? 이거 가능할까요? 제 생각이 좀 그런데요. 어떻게 될까요? 네. 보니까 레이온과 모가 혼방 제품입니다. 싫어하시는군요. 그래서 이 레이온 종류들은 50% 이상이 함유된 것들은 물 세탁을 하게 되면 수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수축 방지를 위해서 세탁하실 때는 네. 여러 가지 제품인 중에서 섬유유연제 있죠. 예. 섬유유연제를 조금 더 많이 이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줄어드는 카디건들은 네. 오늘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오, 그게 가능해요? 늘릴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예. 이렇게 줄어든 가디건을 할 때는 물을 한 10리터. 네. 이 10리터의 물 온도는 약 30도. 30도. 미지근하게. 미지근하게. 예. 거기에 한 다음에? 이 섬유유연제. 네. 보통 가정에서 쓰실 때 섬유유연제는 뭐 많이 안 넣죠. 그렇죠. 여기에 섬유유연제를 100cc. 100cc? 예. 오.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그러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늘리게 하는 걸 보여주기 오히려 위해서. 작은 거 반 정도. 예. 그렇죠. 100cc 정도. 네. 예, 넣어주시고. 넣고요. 여기에 이 섬유유연제가 네. 옷에 빨리 침투를 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넣습니다. 알코올. 소주는 안 됩니다. 소주는 안 된답니다, 여러분. 네, 알코올을. 알코올을 약 약국 가면 200cc를. 200cc. 예. 그러니까 약하게 지금 이게 섭취할 수 있는 거죠. 예. 줄어든 옷을 좀 크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섬유유연제가 100cc, 알코올이 200cc. 200cc. 알코올 넣는 이유는 섬유 속으로 빨리 섬유유연제가 침투할 수 있도록. 침투되도록. 예. 이렇게 넣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저어주세요. 예. 거품기로. 예. 자, 넣어서. 정말 세탁 배우는 시간은 마술 시간 옷이 같아요.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네요, 이게. 네. 충분히 저어주시고요. 그 자, 다음에. 여기에 옷을 넣어서 네. 줄어든 옷을 넣어서.
약 한 30분 정도 담궈둬야 됩니다. 담가둬야 되는군요. 담궈두시고 난 다음에 물속에서 옷을 좀 늘리세요. 늘어납니다. 이렇게 잡아당겨요. 예, 한 10분 후쯤 되면 옷이 쫙쫙 늘어집니다. 형태대로. 쉽죠? 예. 그리고 나서 이 물을 헹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어차피 그래요? 세제가 안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린스와 알코올만 들어갔으니까 헹굴 필요 없이 가볍게 짜서 그늘에 말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늘어진 옷들은 다시 다림질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뒤집어서 한쪽에서 스팀 아이롱으로 한 1cm 정도 떨어지게 해서 스팀을 스팀 다리미로. 약간 떨어져서 1cm 옷에 정도. 내지 않고 예. 한 1cm 정도 떨어지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살살 모양을 잡아줘야 그렇죠. 되는 거죠? 모양을 잡아주면서. 근데 지금 그 30분 있다가 늘리라고 하셨는데 그 옷도 늘리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옷에 결이 있죠. 네. 결 따라. 보여주시겠어요? 해볼까요? 예. 지금은 시간이 아직 모자라서 예, 모자라지만 방향만 좀 알려주세요. 방향만. 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떤 힘드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방향이지만. 잠깐만. 이거를 물 속에서 늘리는 거죠? 물 속에서. 물 속에서. 일단 화면상으로는 저희가 그냥 밖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조금 올려서 보여주셔도 될 것 올려서 같아요. 보여주세요. 화면에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늘어지죠. 네. 진짜 늘어나네요. 와. 그리고 나서 예. 또 반대 방향으로도 네. 한번 살짝 그러니까 가로, 예, 세로로. 늘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박음질 부위 예. 이 부분은 잘 늘려주셔야 돼요. 박음질 부위를. 다른 부위는 잘 늘는데 이 부위 안 늘려주면 되면 옷이 형태가 이상해졌죠. 이렇게 잘 꿰매져 있는 부위. 박음질 부위를 특히 많이 좀 늘려줘야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줄지 않게 세탁하는 거. 섬유유연제 좀 많이 그렇죠. 넣어보셨던 거죠? 세탁하실 때 예. 섬유유연제를 일반 하실 때보다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줄어든 옷을 크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큰 옷을 작게 만들 수도 있나요? 그거는 방법이 있는데 가정에서는 좀 힘듭니다. 그렇군요. 뜨신 찬물로 빨아서 그 건조기 있죠. 예. 가정에도 요즘 세탁기에 보면 건조기가 달린 세탁기 있죠. 예. 거기 건조를 하게 되면 수축을 합니다. 그걸 응용해서 줄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두드려 주시고 조금. 자, 이번에는요. 예. 저희가 지금 패딩 제품 눕혀놓고 있거든요. 예, 이거 아마 집에서 빨아보시고 한쪽으로 애가 몰렸다, 이쪽만 부피감이 있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피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예. 예. 그 피는 방법은 가정에서 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이런 자와 이런 페트병이 있으면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오리털이 숨이 죽었을 때는 손으로 양쪽을 잡고 이렇게 뜯어주세요. 먼저 위아래로. 뭉친 것을 먼저 뜯어주시고 뜯어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 안에 털이 골고루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두들겨 주네요. 이렇게 두드려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페트병이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은 바람이 들어가서 안에서 부풀어 오릅니다. 공기가 들어가게 하는 거군요. 신기하네요. 너무 간단하네요,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위아래로만 좀 이렇게 뜯어주시고. 뭉친 걸 좀 이렇게 풀어주고 그다음에 페트병으로 두들기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옷걸이 걸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두드려 주시고. 걸어서 또 옷걸이 다시 한번 걸은 다음에 두들겨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 안에 오리털이 다 붙습니다. 네. 거의 혼자 붙이고 잠그치고 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은데 세 개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도 괜찮아요? 모서리가 없으니까 두드리면은. 알겠습니다. 오리털들이 이제 안에서 막 맞으니까 부풀어 오르는 거군요. 그렇게 간단한 거 하나만으로 이게 우리 폼나게 입을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몰린 채로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몰라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배워봤고요. 그러네요. 이번에는요. 예. 겨울 등산복과 스키복 손질하는 방법 준비했습니다. 올겨울 비싸게 주고 마련한 스키복과 등산복. 귀찮다고 그냥 놔두거나 잘못 관리하면 다음 겨울 새로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는데요. 스키복, 등산복은 방수, 발수가 되어 있는 옷이기 때문에 만약에 드라이클닝을 할 경우 방수망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물세탁이 더욱 안전합니다. 송주인 세탁 전문가가 알려주는 겨울 운동복 세탁과 관리법 공개합니다. 운동 후 바로 손질해주지 않으면 땀으로 인해 얼룩이 쉽게 생기는 스키복. 그냥 두면 안 되겠죠? 먼저 물과 중성세제를 같은 비율로 섞고 더러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닦아주는데요. 이때 때가 잘 제거될 수 있도록 소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기름때 제거가 용이하고 산성세제나 알칼리 세제를 이용할 경우에 옷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옷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세제를 이용해서 세탁하는 방법이에요. 부분 세탁이 끝나면 2차 세탁 준비. 그런데 물 온도는요?
물의 온도는 약 한 30도의 기준을 두고 세탁을 하시면은 옷에 손상이 안 가고 때가 더욱 잘 빠집니다. 중성세제를 섞은 물에 스키복을 넣고 전체적으로 쓱쓱 싹싹 비벼주면서 세탁합니다. 탈수는 하지 말고요. 가볍게 물기 제거 후 자연 건조를 시켜줍니다. 어때요? 깨끗해졌죠? 스키복 오래 입으려면 마무리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방수제를 뿌려주면 방수 효과가 유지되도록 해줍니다. 물을 뿌려도 끄떡없다는 것 확인되시죠? 그렇다면 등산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라이클린을 할 경우 이음새 부분이나 본드로 처리한 부분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스폰지나 타월로 이용하여 세탁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렇게 중성세제를 묻힌 스펀지로 등산복 전체를 닦아주는데요. 구석구석 꼼꼼하게 말이죠. 그런 다음 헹굴 때도 수건으로 닦아주면서 남겨진 때를 제거합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등산복, 마른 수건으로 두드려주면서 물기를 제거한 후 그늘에서 말려주는데요. 건조시킨 후 방수제에 뿌려주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관리해주니 다음 등산할 때 깨끗하게 입을 수 있겠죠? 기능성 옷들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섬유 유연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방수, 발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기능성 의류인 스키복과 등산복. 오래오래 멋지게 입고 싶으시다면 사소한 관리부터 잘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예, 기능성 옷들, 특히 이제 등산복, 스키복은 사실 세탁하기가 좀 꺼려지잖아요. 그렇죠? 네. 또 가격도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쳐다보지 마세요. 아, 제가 방송 보면서 네. 저 등산복 2년째 한 번도 안 빤 것 같다고 했더니 왜냐면 그 투수 발수 기능성 있는 건 좀 걱정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배운 방법 잘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빠시면 될 겁니다. 예. 자, 좋은 거는 보풀 안 생기게 세탁하는 건데 예. 우리가 뭐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생긴 거 어떻게 제거하면 좋을까요? 제거라도 좀 해볼게요. 테이프는 별로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해봐도 보니까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셔터에 보풀이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옷이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니트류와 일반 모직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들 쉽게 보풀 제거기 하나로 다 한다는데 네. 가정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아빠들 면도하는 면도기 있죠. 면도기. 이 면도기와 보풀 제거기. 예, 보풀 제거기. 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 이제 니트나 스웨트류에 그렇죠. 보풀 제거기를 쓰고. 요거로 가지고 네. 이렇게 돌리면은 아하. 원해물이시네요. 어떻게 원해집니다. 해요? 네. 예, 없어졌죠. 그렇죠. 그러네요. 예. 요거 간단하게 보풀 제거기만 해보세요. 있으면, 그죠? 예. 위원님 저거를 직선으로 움직여요? 원으로 움직여요? 돌리면서 원으로 돌리면서. 움직인다. 오. 동글동글하게. 예, 제가 해도 돼요, 이거. 예. 스웨터는 자, 그렇게 하고요. 스웨터는 그다음에 그렇게 하시고. 이건 남자분? 예, 모직류 이렇게 바지에 보면 엉덩이 쪽에 예, 마찰 때문에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엉덩이 살이 찐 사람들, 저처럼. 그런 사람들 많이 부풀이 납니다. 자, 이럴 때는 그러면은 다리미 판에다 일단 예. 끼웠고요. 예. 이렇게 끼워서 네. 이 부분을 잡고 네. 면도기로. 어떻습니까? 밀리네요. 와. 어유, 거품 안 묻혀줘도 얘는 예, 이렇게 밀려요. 잘 이야. 없어지죠. 오호. 옆에 지금, 예, 이렇게. 그런데요. 그거 잘못해서 세 개 하면 세개 찢어지거나 그러지 아니죠. 않아요? 이거를 한쪽 방향으로 당기면 됩니다. 한쪽 방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 면도할 옆으로 때랑 하면은- 똑같습니다. 배어요? 옆으로 하면 천이 상하죠. 찢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 이걸 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하셔야겠어요. 일단 너무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예. 헌바지로 연습 한번 해본 다음에 그다음 좋은 바지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테이프로 이렇게 띄주면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제거해 여기 주시고. 이렇게 붙어졌어요. 예. 장미아 씨 오늘 잘 배우셔서 장미 세탁 하셔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그러네요. 예. 교수님, 근데 니트는 얘는 털이 생명이잖아요, 모피는. 네. 근데 털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거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털이 또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엇갈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손질할까요? 예. 이 모피나 네. 이 사람 머리나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보면 얼굴, 머리카락이 어떻습니까? 엉클어져 있죠. 엉클어져 있죠. 예. 이럴 때 그냥 빗을 빗으면 어떻습니까? 안 빗기죠. 안 돼요, 네. 그럴 때 따뜻한 수건에다가 물을 딱 제시해 놓고 난 다음에 빗을 빗으면 어떻습니까? 잘 빗어지죠. 똑같은 일 됩니다. 하지만은 이 모피 속에 가죽까지 물이 스며들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깨끗한 수건에다 따뜻한 물을 해서 꽉 짜고 네. 여기다 살짝 한쪽 방향으로 쓸어주세요.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예. 물기가 많으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예. 쓸어주시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천연 솔이 있습니다. 이 솔로 쓸어주세요. 옷 빗으로. 네. 예. 옷 빗으로. 예.
그리고 헤어드라이기로. 앞전에 조금 전에 VCR에 보실 때는 드라이기를 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옷 전체에 수분이 들어있을 때고 지금은 이 털 부위에만 수분이 갔으니까 말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썰어주면서 헤어드라이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바람 어떻게 찬 걸로 할까요? 따뜻하게. 따뜻하게. 그렇죠. 너무 뜨겁지는 않고 그냥 미지근한 바람이 되고 아까 화면은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의원님은 그냥 한 방향으로만 살짝 대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대로 상관없죠. 너무 얌전해졌어요. 아우 예쁘네요. 그리고 항상 이 모피 코트를 입고 난 다음에는 외출 후에는 오시면은 이런 천연 솔로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쓸어서 털 속에 있는 기모 속에 있는 먼지를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한 번씩 빗어주고 이렇게 아래 위로 한 번씩. 이렇게 하면은 오랫동안 세탁을 하지 않고도 입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지금까지 한 번도 빗질한 적이 없는데 제 옷은 어떻게 할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는요 마지막으로 가죽옷의 손질과 관리입니다. 겨울 멋쟁이의 대명사 가죽옷과 신발 멋스럽게 입고 다니셨나요?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생기는 얼룩과 주름 속상하시죠? 가죽옷과 신발 관리의 달인 박기문 세탁 전문가가 알려주는 가죽옷 관리법. 첫 번째, 가죽옷에 때가 끼었다면 이럴 땐 물, 중성세제, 알코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물 100cc에 중성세제 한 방울, 알코올 100cc를 넣고 섞어 용액을 만드는데요. 용액을 분무기에 넣고 코팅된 가죽옷의 더러운 부분에 뿌려준 다음 마른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마무리로 가죽 전용 왁스를 발라주는데요. 주의할 점이 있죠. 진한 색일 경우에는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옅은 색일 경우에는 변색이 올 수 있으니 안쪽에 실험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왁스를 발라주니 윤기가 나는 건 물론 방부 효과까지. 근데 왁스가 없으면 어쩌죠? 집에서 쓰다가 남은 영양 크림을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늘에서 말려주기만 하면 어때요? 때를 제거하기 전과 후 완전 변신했죠? 오랜만에 꺼낸 가죽옷 입으려고 보니 냄새가 심하다면 걱정 마세요. 물과 시중에서 파는 식소다를 섞어주면 문제 없거든요. 용액을 가죽옷 안감에 골고루 뿌려준 후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말려주면 짜잔! 가죽 특유의 냄새가 사라졌네요. 어머나, 보관을 잘못한 걸까?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끼었다면 곰팡이가 보송보송해지도록 햇볕에 30분 정도 말리고 마른 수건으로 털어준 후 가죽 전용 왁스로 윤기 나도록 마무리하면 끝! 매끈해야 할 가죽옷에 이건 주름? 이럴 땐 물만 있으면 된다. 가죽옷에 주름진 곳에 물을 뿌리고 손으로 팽팽해지도록 살살 잡아당겨주니까 어머, 정말로 주름이 펴지네요? 어렵지 않네요. 하지만 물로도 펴지지 않는 주름이 생긴 경우 옷 위에 천을 대고 다림질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180도 정도의 온도에서 가죽옷이 상하지 않도록 다려줘야 하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절대 스팀 다리미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감쪽같이 주름이 사라집니다. 올겨울 많이 신으셨죠? 바로 스웨이드 소재의 신발인데 너무 더러워졌다고요? 먼저 물, 알코올, 중성세제를 준비한 후 물 1리터에 알코올을 유리잔으로 한 컵 분량과 중성세제 10방울 정도를 넣어 섞어줍니다. 용액을 묻혀 신발의 더러운 부분을 솔을 사용해 털 방향대로 문질러주고요. 때가 제거되면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부드러운 스펀지로 가지런히 털을 정리해줍니다. 신발 안쪽에는요, 습기 제거와 형태 유지를 위해 신문지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자연 건조시켜주는데요. 이렇게 세탁하니 다음 겨울 깨끗하게 신을 수 있겠네요. 가죽옷과 신발 관리 어렵다고 생각하셨다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죽 관리법으로 가죽 제품 멋지게 사용하세요. 자, 지금까지 가죽 제품은 대부분 다 맡겼거든요. 오늘 방법 보니까 집에서도 이렇게 손쉽게 주름도 펴고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근데 가죽 제품 하면 또 중요한 게 보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관하면 가죽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 특히 가죽 제품은 세탁을 한 후에 보관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세탁소에서 보통 보면 이런 비닐위에 채워오죠. 그렇죠. 이 비닐은 세탁소에서 가정까지 배달할 동안에 먼지 묻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쓰지 마시고 지금 이런 부직포가 있습니다. 이 부직포는 색상이 너무 연하다 보니까 햇빛에 의해서 그 색상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짙은 색. 색이 짙은 거. 짙은 색 이 부지포를 이용해서 뭐 모피나 가죽은 보관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어깨. 예. 어깨걸이. 예. 이게 보통 일반 세탁소에서 이렇게 작은 옷걸이를 옵니다. 네. 어깨가 어떻게 됩니까? 자국 줄어들죠. 생겨요. 늘어지고. 예. 이 넓은 옷걸이를 이용해서 항상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은 다 포장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 포장을 해서 예. 보관해 놓으시면 오래오랫동안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탁소에서 온 옷 그냥 귀찮으니까 주로 걸어놨었는데 항상 집에서 커버 벗기고 좋은 옷걸이 다 정돈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오래 입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의원님 저기 왜 겨울에는 또 목도리도 하잖아요. 네. 근데 목도리 하다 보면 왜 추우니까 마스크 대신 여기까지 이렇게 막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콧김도 들어가고 왜 여자들은 립스틱도 이렇게 묻기도 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빨면 좋을까요? 네. 그럴 때는 그 중성세제를 이용해서 네. 미지근한 물에 네. 손빨래를 해야 됩니다. 항상 그 주부님들이 그 실수하시는 게 네. 옷이라면 세탁기에 다 넣어야 생각을 하시는데 넣게 되면은 옷이 형태가 흐트러집니다. 그 스카프라든지 마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손 세탁을 가볍게 해서 마지막 헹굴 때 올리브유 아니면 식초 한 방울 넣고 살짝 짜서 그늘에 형태 그대로 말려주시면 됩니다. 스카프, 머플러도 집에서 할 수 있다. 손세탁을 해야 됩니다. 박주환아 손세탁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자신 있으세요? 저는 손세탁 방법으로 세탁기를 돌리죠. 중성세 잘 풀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모양이 변형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좀 번거롭더라도 한번 손세탁을 해야겠습니다. 노력해 보시면은 또 많이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예. 정말 자신 없는 건요. 사실 세탁소 가야 하고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인터넷으로 들어온 질문 보겠습니다. 시청자 게시판 열어주세요. 열어주시죠. 남편 생일날 오리털 점퍼를 선물했는데요. 글쎄 남편이 담배를 피우다가 실수를 해서 점퍼에 구멍이 났습니다. 아까운 거라서 손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이거 애절하게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구멍이 난데 방법이 있나요, 이게? 그 보통 우리가 이런 구멍이 났을 때는 짜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모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짜집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패딩 잠바 종류들은 보통 화학 섬유로 되어 있죠. 구멍이 나게 되면 그걸 짜집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똑같은 원단을 덧을 떼서 마감질을 해서 입든지 아니면 요즘 보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왜냐하면 술을 이쁘게 놓든지 아니면 마크 있죠. 이쁜 마크를 딱 달아서 해주면은 건강하게 살아나겠죠. 그래서 좋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요즘 많이 그러니까 그 있습니다. 자체 내선 할 수 없고 다른 똑같은 천을 대거나 아니면 뭐 문양을 내거나 그거밖에 가장 좋은 방법은 마크가 가장 좋습니다. 마크. 요즘에 드라마에서도 보면 꽃보다 남자 드라마 보면은 이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뭐 패치라고 한다 그러던데 그게 또 많이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옆구리에다 붙이면 이상하잖아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뭘 붙이면 좋을지 골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옷 종류별로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살짝 하나만 궁금한 게요. 아까 저희 이제 니트 주른 거 했잖아요. 가디건이었죠. 그 레이온 50% 정도 들어간 거는 수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축을 하지 않게 하려고 뭐 섬유유연제 놓고서는 세탁을 하셨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탁을 할 때는 세제 넣고 마지막에 헹굴 때 섬유유연제를 넣죠. 그렇죠. 그런데 레이온이 많이 섞여 있다든지 아니면 니트, 순모 니트라든지 이런 쪽을 할 때는 미리 세제와 섬유유연제를 동시에 같이 넣고 손세탁을 해주면 좋습니다. 세탁기는 절대 안 됩니다. 손세탁 가볍게. 그렇게 해주면 줄지 않습니다. 섬유유연제가 들어가도 세제랑 같이 들어가는데 세탁이 되긴 하는 거예요? 중성세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성세제 쓰면 되는 괜찮은 거군요. 좋은 방법 잘 알았습니다. 자, 겨울옷 손질 방법 오늘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유명한 의원님, 오늘 좀 정리 좀 이렇게 일봉 요연하게 해주세요. 겨울옷은 세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도 중요하죠. 왜 세탁을 해야 되냐면 오염물이 만약에 남아있는 상태로 보관을 하게 되면 여름이 오죠. 여름이 오면 장마철이 오죠. 습하게 됩니다. 습하게 되면 오염물이 남아있는 곳에 곰팡이가 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의류는 이 착용을 한 후에 반드시 세탁을 하고 보관을 해야지 그 다음에 입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겁니다. 항상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모가 많이 들어간 제품은 꼭 저희가 세탁소 갖다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집에서도 그게 가능한가요? 요즘 보면은 중성세제 중에서 수축 방지제가 들어있는 중성세제가 있습니다. 일반 나온 중성세제보다는 드라이 클리닝용 중성세제라고 그러죠. 그런 중성세제를 사용하시면 수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찬물로 손세탁을 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네요. 네. 오늘 저희가 소재별로 겨울옷 손질 잘하는 방법 배웠는데요. 저도 보니까 바로 빨지 않고 두면은 빼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바로바로 얼룩을 빼는 습관도 들여야겠습니다. 네. 요즘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 겨울옷 정리하시면서 그래도 생활의 지혜를 발휘하시면은 돈도 좀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